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거의 이견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 연준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걸 하나 우리가 전제로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죠. 지금 역전된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낮은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언젠가 어떤 방식이든 이게 해소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이제 폐기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벌인 시장이 단기 금리를 빠르게 낮춰서 그림과 같이 단기 금리가 짧은 시간 급속하게 내려오면서 역전이 해소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은 거의 전부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에 저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될 때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왜냐? 침체가 오니까 기준금리가 빨리 떨어지고 단기금리도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떨어지는 단기금리만큼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갭은 더 벌어졌고 그 결과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장단기 금리차는 확연하게 폭을 벌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됐기에 앞으로 시나리오도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고 예측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데요.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알던 룰이 많이 깨지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월가에서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저널 기사를 토대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미국 국채를 사주던 해외 바이어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 이런 내용인데요. 기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탐욕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워싱턴의 나쁜 소식이다. 미국 국채는 공급과 수요의 중요한 변화 과정 중에 있는데 연준은 월 평균 $600 규모 자산을 축소하고 있다. 채권을 내다 파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을 사주던 중국과 일본이 좀 달라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는 확연하게 미국채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채권 공급이 전례 없이 증가한 상황에서 다른 중앙은행 역시 미국 채권을 덜 매력적으로 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 국채 큰손이었다가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내다 파는 거냐? 지금은 외국 중앙은행과 투자자를 합쳐가지고 미국 국채의 약 30%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약 10년 전에는 이게 43%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 중 미국 국채 비중 투톱인 중국과 일본의 국채 매도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중국과 미국은 미국 국채를 살 의지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채권 대신에 프레디맥 같은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해요. 지난 8월까지 1년간 이 채권은 320억 달러 구매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 재무부 채권 최대 보유자인데 22년에는 팔다가 23년에는 다시 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YCC 폐기라는 중요한 변곡점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폐기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자국 이자율이 올라가면 미국 채권을 구매할 의지가 좀 줄어들 수 있죠. 게다가 이미 일본은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은 마사토시 야마우치 니폰 에센 매니지먼트 소속 임원인데요.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사는 거는 해치 차원에서 주로 단기채를 사고 있는 거고 그마저도 이미 가득 찼다. 이빠이 찼다. 일본 시장 안에서의 이자율,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점점 매력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사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미국채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그러면 결국 장기금리가 오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단기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만기가 긴 채권은 상방 압력이 열려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기사에 따르면은 지금 중국과 일본 대신에 유럽과 중동 여기가 좀 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더 많이 들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더 판다면 물약 압력이 상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미국 채권이 매력이 없다, 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빌 에크먼이 5% 초반에 쇼청사를 했는데 그때 에크먼 추종해서 들어갔으면 짧은 시간 채권 평가 이그룹만으로도 웬만한 주식 투자 뺨치게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초장기로 봐도 지금 성장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구조적인 인플레 압력 부담이 있지만 30년간 4% 넘게 이자 쳐준다. 이런 거 엄청나게 매력적일 수 있죠. 지금 이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인플레를 차감하고 순이자 쳐주는 주요 국채 중에서 미국 10년물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죠. 영국, 독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선적인 사고. 자, 봐라, 이제 침체가 오지. 침체 오면 금리 떨어지고 이제부터는 채권이 최고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이렇게 장기금리 많이 떨어졌으니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 시나리오만 맹신하고 아예 눈길을 돌리지 말고 나는 채권에 몰빵 투자한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 월가 안에서도 월저널 기사에서도 우리 오늘 확인했지만 장기채 수급에 대한 걱정을 계속할 만큼 다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채권금리 내려갈 거로 100% 믿고 장기채 몰빵 투자했다가 혹여나 수급 부담에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럼 손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침체 오는 상황에서 채권금리 내려가고 있고 충분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에크먼 숏 청산 시기에 맞춰서 들어간 분들 돈 많이 벌었다. 여전히 담을만 하다. 그러나 다른 시나리오, 즉 단기금리는 떨어지더라도 장기금리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 이런 점을 월가도 경고를 하는 만큼 100% 이걸 믿고 몰빵하지 말자. 채권 투자 좋지만 분산 투자하자. 우리 예상이 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답은 모르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브랜비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